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 경제학자인 연세대학교 김현철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그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책 얘기만 너무 많이 하고 김현철 교수 근황이나 이런 건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김현철 교수님 요새 저 뭐 여기저기 많이 보입디다. 뭐 유튜브나 뭐 네.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래요? 굉장히 자제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저기 네. 뭐 약간 그런 거 같으신 인플루언서 같으신 분위기인데 요즘에. 에이, 저기 학교 교수님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왜 그러세요? 인플루언서의 그 저 정의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해당되죠. 네. 네. 엄청난 인플루언서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기 그 막 대외 활동에 좀 뜻이 있으신 거죠. 이것저것 좀. 대외 활동이라는 게 뭐 국회의원 이런 거 말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이제 본인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약간 외부에 좀 그럼요. 적용하고 알려보는. 그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에서 만들어진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증거가 사실 현실 사회에 구현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상아탑에만 있는 거라서. 사실 그리고 또 김현철 교수님의 연구의 특징상 너무 아깝잖아요. 네. 좋은 사회 정책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증거를 쌓는 연구를 하는 건데 그게 아무도 보지 활용이 않는? 안 되면 네. 그래 뭐 연구 분야가 무슨 안드로메다 무슨 저런 은하계 이런 예. 거라든지 뭐 나노 파티클 이런 거면 세상에 널리 안 알려도 되지만 지금 저분이 하는 연구는 진짜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무슨 한두 달 1, 2년 안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주로 연구하니까. 근데 좀 반향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답답합니까? 뭐 믹스드 필링입니다. 네. 네, 그래도 제가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신 그건 아니고 이제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공감하는 것들도 있고 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게 섞여 있는데요. 노력을 계속 하는 거고요. 비단 제 연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제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에 나오는 이런 에비던스들도 책으로 굳이 이 사람들이 만들고 하는 이유가 좀 읽고 우리 좀 현실에 좀 적용해 봐라. 그렇죠. 진료 현장도 좀 좋게 만들고 우리 정책도 더 잘해보자 이런 거고요. 제가 한국 와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데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장려를 합니다. 장려를. 대부분의 대학이 장려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또 교수님들이나 대학 분위기에 따라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래도 저 학교의 뭔가 이름, 뭐 명예, 네. 뭐 영향력, 그 브랜드 밸류 이런 걸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다를 수 있다. 학교의 그 헤드들과 생각과 동료 교수님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다. 제 연구 안 하고 나가서 뭐 입만 털고 있네. 약간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대외 활동 열심히 하고 막 TV 나가고 무슨 신문에 글 쓰고 뭐 유튜브 찍고 이런 거를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의과대학일 수는 있겠죠. 다른 대학보다. 의과대학은 동료 교수들이 볼 때. 이제 쟤는 환자다 열심히 보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환자도 안 보고. 근데 김현철 교수는 환자를 안 보는 의사니까. 교수니까. 저는 이제 연구 안 하고 뭐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은 연구력이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근데 연구력이 좋아서 너의 CV를 보면은 감히 그런 소리 못해. 약간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죠. 연구 안 하고 뭐 하냐라고 욕을 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논문 실적을 찾아보고 욕하거든. 근데 딱 봤어. 근데 김현철 교수님 욕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욕하기 욕 안 하는 어렵지. 거지. 욕을 안 하고 그냥 부러워하죠. 이 인간은 이 논문을 다 쓰면서도 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근데 저는 그 김현철 교수님 한국 오셔서 여기저기 등장하신 다음에 김현철 교수님 평판조의 의뢰를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오, 진짜요? 김현철 교수라는 분 혹시 나도 아냐? 나도 받은 적이 있어. 어떻냐? 약간 근데 약간 진보 쪽에서 의뢰를 한번 받았고 보수 쪽에서도 의뢰를 한번 받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전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양쪽이 다 노리는 인재구나. 그러니까. 양쪽이 다 노리는데 양쪽이 다 약간의 그런 100% 신뢰하진 100% 않지. 신뢰하진 않아. 그러니까 진보 쪽은 중도야 중도. 진보 쪽은 되게 그 맞는 말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필리핀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을 다르게 한다라는 건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원래는 어떤 분이야?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편인 것 같긴 한데 가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다. 양쪽이다. 예, 예. 보수 쪽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진보야 보수야 약간 어느 당 지지자야 약간 이런 거. 굳이 참 말하자면은 그 중도 실용주의 뭐 이런 거에 가까울 그렇죠.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그 약간 패를 깔아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썼던 글들을 다 챗 GTP한테 입력을 시킨 다음에 김현철 교수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본인이 예. 쓴 칼럼 같은 거를 다 다 입력시킨 알려준 다음에 이런 이런 글을 쓰는 인간의 정치적 성향은 뭐냐? 뭐냐, 네네. 그 중도라고 했겠지 뭐. 그런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용주의자 뭐 그런 거죠. 예, 되게 예. 비슷하고요. 예, 예. 그 일반적인 진보 보수의 프레임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스피릿은 진보적인 스피릿이 많은데 현실의 사회에서 구현을 할 때는 보수적인 프레임도 많이 섞여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딱 저런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필요하죠. 사회에. 네. 모르겠습니다. 네. 에비던스 베이스드 폴리시. 오늘 네. 이 책과 제 책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책을 하자.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10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그 보스턴 마라톤이죠. 네. 그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주의를 확 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이런 거죠. 보스턴 마라톤 한 몇만 명 뛰잖아요. 그럼 이제 교통 통제가 완전히 시내가 될 거니까 만약에 하필 그날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을 하면 구급차가 뭐 하여튼 돌아와야 될 테니까 그 네. 마라톤 선수는 피해서 오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고 병원에 도착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하필 그날 심장마비 온 사람은 그 전날 마비가 온 사람 대비 치료 성적이 뭐 사망률이나 이런 게 다를까? 이게 아이디어죠. 네. 그리고 자연 실험이 되잖아요. 자연 실험이 되는 왜냐하면 거죠. 데이터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마라톤 당일에 심장마비 일으키는 사람이랑 마라톤 그 전날이나 혹은 일주일 전에 같은 요일에 심장마비 일으키는 사람이 가능성은 똑같을 네, 테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스턴 마라톤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있고 있으니까 있고. 여러 번 이제 실험을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또 이제 날씨나 공기의 영향을 받을 이제 심장마비는 그럴 수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이 날짜를 한번 픽스한 다음에 쉽게 못 바꿉니다. 예, 예. 이제 근데 막 바꿀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문제가 들어서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 훈련 같은 건데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올해 보스턴 마라톤 열린 당일하고 뭐 일주일 전하고 이틀을 비교해 가지고 오 차이가 나네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수 그거 하수니까. 하수지.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리젝트돼. 그럼요. 10년 20년치를 다 오랫동안 모으는 거 모아야 일단 되는 필요하고 거고요. 또 근데 하나는, 지금 네. 말씀하신 게 날씨 변수 같은 것도 만약에 보스턴 마라톤이 어떤 때는 3월에 열리고 어떤 때는 7월에 열리고 어떤 해에는 뭐 10월에 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에 날씨의 영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요. 네.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3월 17일 날 열렸다 그러면은 보통 3월 17일 이냐 아니면 16일이냐 18일이냐니까 그거는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보스턴 마라톤이 날짜를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네, 동네 마라톤이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쉽게 바꿀 날짜를 좀 수년하겠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네. 미세먼지가 올라갔으면은 바꾸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마라톤이냐 아니면 진짜 국제 마라톤이라서 한번 이거 픽스 되면은 미세먼지가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그냥 가는 거냐?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스턴 마라톤의 날짜가 바꿀 수 있다면요. 미세먼지가 없는 쪽의 날짜를 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심장마비 걸리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예를 들면 그게 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은 그 보스턴 마라톤이 열리는 날은 그 전날이나 그 후날 다른 날보다 날씨가 좋을 가능성이 많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짜였을 수 있죠. 만약에 바꾼다면 쉽게 그래서- 바꾼다면. 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심장마비 잠재력이 있는 환자들의 심장마비가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테니까 그런 날에 걸린 환자와 다른 거죠. 예, 네. 비교하기가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비교 문제가 거죠. 생기는 겁니다. 완벽하게 랜덤이 아니니까 음.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환자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변수들을 이제 통제를 하면서 그 해야 될 텐데 그 방법론을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야 되나 싶은 부분도 사실은 약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을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책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확실히 장점이었던 예, 것 같아요. 장점은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설계하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독자들도 훈련을 하게끔 하는 그게 목적이 있는 예, 거죠. 목적이 있는 거고 이 저자들은 꼭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이나 트레이닝 시킨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나 뭐. 왜냐하면 그리고 약간 또 논쟁적인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론만 딱 제시를 하면은 읽는 독자들 중에서 이게 근거가 뭐야? 그걸 이거 분명히 얘기하죠. 분명히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논문을 직접 찾아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한 측면이 있는데 그냥 진짜 흥미주로 그냥 교양서로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좀 읽으면서. 박스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나 싶으면 박스 처리 했으면은 좀 그 부분 스킵할 사람은 박스 스킵하고.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박스 그 어려운 내용도 되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서술해가지고. 쓰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특히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중에 1, 2, 3장쯤까지 읽을 때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그 디테일까지 다 보게 되는데 뒤로 갈수록 그 긴 얘기 이제 그 과정 나오면 거긴 조금 이제 대충 읽게 그러니까 되긴 합니다. 그건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약간 스킵을 하면서 읽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네네. 보스턴 마라톤 연구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다르게 거죠. 나왔죠. 다르게 네. 나왔죠. 우리의 예상대로. 예상대로. 근데 예상 완전 반대로 나온 거거든요. 저는 6장 심장 전문의들이 병원 비울 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저도요. 저 거기 충격받았어요. 아 저도 진짜. 저도 그- 그 빨간색 포스트잇 붙여놨어요. 솔직히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온 그 아이디어 처음에 이런 거는 이런 상황에서 알아보면 어떨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예상하는 거대로 나오잖아 결과가. 아니 그 저기는 그 장은 맞아요. 근데 5장까지는 그런데 이제 6장에 방금 김현철 교수님이 이제 뜻밖이었다는 장은 저는 번역이 잘못됐나. 놀랐죠. 나도 읽으면서- 놀랐어. 읽으면서 번역이 잘못됐나라고 해서 이거 원서를 찾아봐야 되나 근데- 생각했는데 이제 설명이 뒤에 설명이 나오죠. 뒤에 나오니까. 근데 나는 6장 보고 이렇게 이 두 사람보다는 덜 놀란 게 저런 논문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서 파업을 한다든지 의사들이 그때 사람들이 더 살아. 어떤 그런 게 뭐 병원에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여기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국가에서 장기간 의사 파업을 했을 때 초과 사망률이 별로 초과 사망자가 더 늘었는지 안 오히려 늘었는지 오히려 줄어든다고. 줄었거나 별 변화가 없었거나라는 건 근데 이제 그 연구 실제로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연구도 이제 2000년 그 파업 장기간 했을 때 연구들이 지금 저 책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대충한 연구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6장 초과 사망이 없는 걸로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6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6장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병원에 심장병 전문의들이 큰 학회가 열려가지고 병원을 비웠을 때 그날 하필 심장에 심장마비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온 환자들이 더 양질의 진료를 받아서 애유가 좋은지 아니면은 뭔가 그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애유가 나쁜지를 따져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뭐 한국 심장 학회 심장 중재학회, 중재술학회 중재학회, 이런 게 그거 열려가지고 열려서 다 갔어 거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심장 중재 시술을 하는 전문의가 가령 뭐 한 1000명 있는데 그
제주도에 한 500명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날. 상황.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에 그 심장 중재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되게 또 연차 어린 사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날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간 환자가 이제 모든 의사들이 다 풀 출근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때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처치를 받을지 더 나쁜 처치를 받을지 이게 너무 흥미롭잖아요. 네. 이건 너무 이제- 당연하게 사실은 당연히 나빠지겠지. 나빠지겠지. 성적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론은 결론은 책에서 확인하시면 결론 얘기 안 합니까? 결론은 책에서 확인.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면 결론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빗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빗나간다를 보여주고 끝나면 이 책의 매력이 없는데 맞아요. 그 이유를 이유. 찾죠. 해석을 하는 건데 이유를 찾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있고 이제 이분들이 또 되게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맞다. 우리 해석이 최고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다. 다른 걸 더 찾아봐야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오조 정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 5장뿐만 아니라 이 많은 요 뒤에 보면 연명 의료 치료도 나오고 네. 의사들이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최선으로 되지 않는 차라리 가만히 있었던 것만 못하다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존재 안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전 존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도대체 그럼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고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임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죠.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고가의 진료나 시술을 하는 거라면 그건 사실은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도 뭐 수익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에너지 낭비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낭비죠. 굉장한 그렇게 되면. 낭비니까. 네, 네. 특히 연명의료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에서 어떻게든 되지도 않는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좀 문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읽다가 좀 이제 지칠 법하면은 이제 마지막 9장 10장에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9장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고 어떤 의사가 나쁜 의사일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를 본인이 선택을 하지 못하지.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교를 하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내과 의사는 이제 막 그 전공의 과정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서 병원에 배정된 의사가 더 나은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더 나은지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나름 이제 그 결과도 이야기를 하고요. 해석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랑 외과 의사는 좀 많이 다르니까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지 아니면 나이 든 의사가 더 나은지.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여성 의사들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리고 환자들 중에도 아마 남성 의사를도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런데 실제로 여성 의사와 남성 의사들의 진료 후에 그 환자들의 애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더 나은지. 네,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께서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매칭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누가 최선의 의사인 것인가? 네.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압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남자면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가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은가? 네. 여자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환자가 의사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미국처럼 다이버스한 상황에서는요. 흑인 그러니까 흑인 환자한테는 흑인 의사가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훨씬 더 좋더라라는 연구도 저는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고요. 라틴계면 라틴계. 라틴계.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미국의 의과대학이 성적 순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뭐랄까 문화적인 것을 다이버시파이 하는 것에 저는 중요한 레셔널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우리나라에서도 같아요. 잠깐 저는 이제 그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에서 이제 그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의과대학 성적수는 과연 의사의 진료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 질문도 던지고 여기서는 이제 비교해본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건 한국이랑 미국을 비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 연구는요. 되게 미국 의과대학 되게 100몇십 개 있는 것 중에 네. 상위 쪽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또 다른 연구는요. 여기 굉장히 앞에 그 뭐랄까 한 52쪽 안쪽하고요. 저 밑에 쪽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한 논문도 있어요. 네. 이건 사회 실험을 진짜로 했어요. 근데 거기는 차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이제 좋은 의과대학, 나쁜 의과대학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좋은 의과대학 상위 10개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저 밑으로 가면은 차이가 좀 벌어지더라. 그건 이제 미국 결과인데 우리나라도 사실 알 수가 좀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없죠. 내려면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없는데 차이가 나지?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빅5에 몰려가는 거잖아요. 빅5에 몰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증거 기반으로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네. 진짜 차이가 있다면 질을 높이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차이가 없다면 그 빅5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빅5를 선호하는 시민들을 비난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연구는 예를 들어서 김현철 교수 같은 사람이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겠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욕 엄청 먹으시죠. 나오든지 간에.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런 건 좀 부럽더라고요. 여기 미국은 어쨌든 그런 연구들을 하고 그리고 이 읽다 보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법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전공 의사들이 보는 그 저널에 실리고 그리고 심지어 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이 많은 그 전공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 같은 걸 달고. 네. 예, 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저자들은 메디케어 연구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만져서 연구하거든요. 근데 메디케어 데이터 여기 저자들 보면서 놀랐던 게 이제 그 의사 한 명 한 명을 추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자는 추적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추적할 수 있게끔. 아니요, 환자는 추적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네. 왜냐하면 환자가 얼마나 이제 돈을 썼는지 이제 그거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어디서 들어가서 이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보공단도 그게 매칭이 돼요. 근데 우리는 병원 수준으로밖에 매칭을 안 해줘요, 연구자들한테. 그럼 병원 내에 있는 의사들은 매칭을 오픈을 안 해주는 병원 거예요? 안에서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 했는지 알아도 그리고 이름이 한 명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관여를 하니까 그게 다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정확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래서 개인 병원은 저희가 패턴을 그래도 좀 잘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커진 병원은 이게 누군지 몰라가고 이게 좀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책 보면서 야 메디케어 데이터에서는 이런 것도 뽑을 수 있구나. 놀랍다. 우리는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 데이터가 있지만 메디케어는 전 국민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런 연구하기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전 국민 연구는 우리가 더 좋고 숫자도 뭐 5천만이니까 네.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이긴 한데 데이터의 그 자세한 품질을 들여다보면 메디케어 데이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의사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과연 진료가 달라지는가. 이 10장은 10장이 사실 저한테는 제일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재미있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이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대단한 거죠. 네.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의사들 중에서 뭐 정치인에게 기부금을 한 번이라도 낸 사람
그러니까 A 파트에 돈을 낸 사람, B 파트에 낸 사람, 아무데도 안 낸 사람 데이터 이게 있을까? 그 매칭을 못 시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네. 데이터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공개되고 그거를 메디케어 데이터에다 갖다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야, 그 훌륭하다.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거를 이 찾아가는 과정 자체도 일단 놀라웠고 그 결과도 매우 놀라웠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그 시기와 특정 병원에 있는 의사들 중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상당한 액수의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진료한 환자들의 예후를 비교를 해본 거죠. 네, 특별히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사냐하면 연명 의료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다른 거고, 네. 뭐 이제 청소년 성전환에 대한 인식도 다른 거고, 그런 수많은 그 정치적 낙태에 대한 다른 거고, 대마초, 대마초, 마리화나 이런 마리화나. 그런 건 다른 거고, 다른 그런 거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처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10장에서 참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1991년에는 정치 캠페인에 기부한 의사가 전체 의사의 2.6%밖에 안 됐는데 2012년에는 9.4%로 늘었다는 거죠. 20년 사이에. 근데 저는 그것도 재밌던데요. 이제 3배 이상 는 거잖아. 대체로 과거에는 공화당 일색이었는데 네. 갈수록 민주당에 후원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재밌었고. 아니 그리고 그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3.5배쯤 되죠. 이렇게 3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놀라운 건 이게 의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인구 중에서 정치 기부금을 낸 사람의 증가한 비율도 비슷하다는 그건 거예요. 약간 이제 정치의 양극화? 아니 뭐 이유는 네, 모르겠지만 네. 2012년쯤이 됐을 때 전체 미국 시민의 거의 10%는 후원금을 내봤다.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낮잖아. 다시 너무 이제 그 미국 과열되고 있는 거지. 네. 하여튼 그 굉장히 어땠을까요? 결과는 요건 얘기해봐. 결과는 말하지 네. 말죠. 마지막 장이니까.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정말 책을 읽으면서 내내 그 궁금했던 에피소드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뭐 그거 언급하고 그 레이건 대통령 총알 맞아가지고 그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응급실 실려갔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딱 마취되기 전에 의사들한테 공화당. 여러분들이 공화당 지지자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다고 좋겠어요. 농담을 했고 그때 그 주치 집도 의사는 각하 오늘은 우리가 모두 공화당원입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민주당원이었어요. 민주당원 후원금도 내는. 그 얘기는 저 몇십 년 전부터 유명한 얘기. 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봤어요. 네. 네. 그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네, 처음 봤어요. 레이건에 이게- 관심이 없었어. 그랬나 봐요. 이 사례는요 어디에 많이 나왔냐면 네. 커뮤니케이션 책에 많이 나와요. 그 레이건의 커뮤니케이션. 레이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정말 탁월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은 총 맞은 와중에도 이런 훌륭한 농담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게 도입부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실제로 레이건이 걱정할 만 했는지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사실은 걱정할 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실험을 진행을 하죠. 제가 아까 하려던 말은 이 본문이 지금 388쪽에서 끝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거에 대한 답이 387쪽에 나와요.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이 인간들은 자기 연구팀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줌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고 어떤 거는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가 너무 재미없거나 뭐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몇 개나 만들어서 그 중에 얼마나 이걸 연구를 한 걸까 뭐 이런 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냥 비유 당연히 버려지는 게 많죠. 나올 보니까 5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면 연구 가능한 거는 20개 정도였다. 30개는 아무리 뒤져도 연구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고백이 있고 그 실제로 연구한
그 20개 중에서도 실제 뭔가 현상을 반영한 거는 또 소수일 거라고 자기네들은 네. 확신한다. 네네. 그래서 그 소수 진짜 이 실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소수의 연구 결과들을 이 책에 쓴 거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 날마다 장날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꽉 나온 연구도 굉장히 많았을 거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아까 저 5장 얘기할 때 그 6장인가요? 그 의사가 적은 날 6장 네. 할 때 YG가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뒤적뒤적 하다가 제가 번역 잘못됐다고 표시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실제로 한 군데 한 문장이 완전히 반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거 저 출판사에 따로 연락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에 잘 써놓고 맨 마지막에 거꾸로 쓴 문장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김현철 교수가 연락해 주신 뭐 YG가 연락해 주신 네네 제가 저는 제가 연락 아는 사람이 할게요. 없습니다. 네. 그 김현철 교수님은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은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바빠가지고 책을 잘 안 읽으셔서. 아니야, 우리 저 독지가나 책걸상 청취자 중에도 의사 많으니까요. 네, 네. 그분들은 꼭 읽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병원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아직 경제학 중에서 어떤 분야를 전공할지 마음을 못 정한 그 경제학과 뭐 학부나 석사 네네. 학생이 좀 읽어봐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네네네. 그 연구자들은 다 되게 복지부 좋아할 공무원들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 공무원 좀 읽으면 꼭 좋죠. 네. 읽으면은 약간 그런 제도 같은 거 설계할 때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해요. 그리고 보건학 보건학 계열의 계열 다 읽어보면 보건 좋죠. 무슨 행정학, 보건 경제학, 뭐 보건 사회학 이런 계열이잖아. 보건 들어가는 학문 계열의 이게 석사 학생 정도면 이거 읽으면요 좋은 논문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김현철 교수님 오셨을 때 방송에서 언급했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사담 나누면서 언급했나 그 김현철 교수님 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 실린 글을 읽고서 그 뭔가 수행 평가 이런 걸 했던 네네네. 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학생이 연세대 경제학과 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랑 연세대 경제학과를 둘 다 지원했다가 네. 서울대 경제학과는 떨어지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연세대 경제학과를 갈 때 연세대 경제학과에 냈던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에세이 네. 그런 거에 이제 김현철 교수님 그 기본소득이랑 네. 그다음에 네거티브 그, 인컴 아, 텍스, 예, 네. 안심소득, 안심소득 소득이라고 하죠. 비교한.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괜히 그냥 그 돈 써가면서 컨설팅 받지 말고 책걸상 열심히 듣다가 이런 진료 차트 속의 숨은 경제학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중고등학생들이 독서 이런 기록이나 네. 이런 걸로 쓰기 되게 좋은 책이에요. 네. 사실 그 제 책 있잖아요. 그때 네. 말씀하신 제 책이요. 논술학원 교재로 좀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쓰기 되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현실이니까 네. 더군다나. 그래서 그리고 논쟁거리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사실 논리적 사고를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제 책 뭐 그렇지만 이 책도 저는 네. 같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자기 책이랑 이 책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보다 더 좋은 책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다음 책은 언제 나옵니까?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신문 사설을 꾸준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또 퍼스펙티브? 내려고. 네네. 아니 그건 저기 출판사 정해지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크로스에서 연락하셔야겠네 김현철 교수님께. 그 얘기를 지금 녹음 중에 하면 어떻게 지금 너무 많은 출판사에서 동시에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 아직 다음 책 계약을 안 했다고? 뭐 이러면서. 그 좋은 일이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녹음 끝나고 따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퍼스펙티브든 뭐든 간에 이미 써놓은 글을 모아서 책으로 내는 거는 네. 조금 그래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고치긴 고쳐야죠 이제. 근데 퍼스펙티브스가 사실은 저는 책 챕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얹고 있는 건데 시성에 한 꼭지의 분량이 책으로 내기에는 좀 짧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걸 이제 다시 리라이팅해서 늘리거나 뭐 이런 맞습니다. 작업이 필요하지. 네네. 그 단순히 신문
신문이나 뭐 잡지나 이런데 연재한 거를 모아서 책으로 내는 거는 되게 약하죠. 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책으로서는 크게 성공하기가 아, 어려워요. 네. 근데 그 약간의 그런 가공을 좀 하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편하게 그 읽힐 수 있도록 만든 책이기 때문에. 가공법들도 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알려주십시오. 너무 끝나고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번 주에는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 랜덤 액트 오브 메디슨. 부제가 더 오히려 이 책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가. 네. 알고 보면 랜덤이다 이게 꽤 많은 부분이. 그 제목 때문에 약간 너무 전문서인가 싶어가지고 관심이 갔는데도 손에 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월요일이랑 오늘 방송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일 텐데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상당히 재밌는 게 저자 2명 중에 1명이 팟캐스트 진행자더라고요. 구라가 좀 됩니다. 아저씨가. 그래서 약간 팟캐스트 그대로 원고를 그대로 그런 해도 느낌도 있죠.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네. 둘 다 하버드 대학의 내과 전문의인데 한 명은 경제학 박사, 한 명은 통계학 통계학 박사. 네.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팟캐스트 진행자.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꽤 재밌습니다. 네, 많이 읽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김현철 교수 다음 책 나오면 또 부를게요. 네. 네, 분명히 몇 년- 재밌을 거니까 그 네. 책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